상속이나 결혼이나 이혼으로 인해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구역 내 주택을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면은 우선 재당첨 제한의 기본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의 신청사 건립사업단 TF의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투기 과열지구, 그러니까 서초, 강남, 송파, 용산, 현재는 그렇죠. 현재는 이런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사업구역 재당첨 제한에 관련하여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요거는 최근에 면담 문의가 몇 건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질문사항을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재당첨 제한의 기본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7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 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합원 분양분의 경우에는 최초 관리 처분 계획인가를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도시정비법에서 재당첨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입법 취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은 재당첨 제한 제도의 입법 취지는 주택 재건축 사업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거주 예정자에게 위 주택을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서 나름의 제도적 타당성은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뢰인께서 질문하셨던 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도 재당첨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54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2항 1호에 따르면 투기 과열 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는 무려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이 얼핏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정비법 규정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점을 자아내실 수도 있는데 주택 공급 규정은 그 적용 대상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상의 주택 공급에는 해당 규정을 배제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일반적인 주택 공급이 아니고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 주택 공급에 관련된 것이라면 도시정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오직 도시정비법 제72조 6항만 검토하는 것으로 좋게 보입니다. 도시정비법 제72조 6항과 관련해서 적용 예외 사유가 있는데 상속이나 결혼이나 이혼으로 인해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대의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도시정비법 그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동안 분양 신청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 세대가 무엇이냐랑 관련해서 이 세대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만이 세대냐 인지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원고등법원에서 유의미한 판결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드리면은 세대는 분양 대상자와 주거 및 생계를 실질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지를 중요시 보고 주민등록 등본상 올라와 있는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세대라고 같이 올라와 있는 사람은 그것만으로 어느 정도 세대를 입증할 수 있는 반면에 올라와 있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등본상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대의 판단은 실질적으로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요거랑 관련된 판결문은 수원고등법원 2023년 6월 21일자에 선고한 2022년 13585 판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투기 목적 여부와의 관계. 나는 투기 목적이 아닌데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게 재건축 사업구역 내 주택을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면은 적어도 나는 재당첨 제한 규제에서 빼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관련해서도 수원지방법원 2022년 5월 19일자 선고한 2021 구합 67016 판결은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뭐 간단하게 뭐 제 소견을 좀 밝혀보면은 이와 관련해서 수원지방법원의 해석은 좀 문헌 해석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수긍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조금 불합리한 상황들도 펼쳐질 수가 있는데, 해당 사구역 내에 아주 오래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김갑동 씨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갑동 씨의 아들이 있었고,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 며느리가 해당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일반 분양에 당첨이 되었고, 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 의한 것이라면 이후에 며느리와 한 세대를 구성하고 난 후에 2년이 되지 않아서 A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이 도래하였다면, 이 경우라면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례적으로 A 재건축 조합은 김갑동에 대해서 며느리 때문에 김갑동이 재당첨 제한 규정 적용을 받아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김갑동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억울하고 김갑동이 현금 상환을 받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김갑동이 재당첨 제한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들의 결혼을 승낙을 했을까요? 김갑동이 다른 판단을 했을 여지도 저는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해석은 이런 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그러면 재당첨 제한 규정에 적용되는 듯 보이다가도 그 구역에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은 없던 조합원 분양 자격이 생기냐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우리 수원고등법원은 초급화에 없던 분양 신청 자격이 부활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유의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은 굉장히 해석의 공백 및 그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조합 등 사업 시행자도 해석이 명료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분양 대상 자격을 득하고 싶은 사람은 조합 등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분양 대상자 확인 소송 또는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소송을 통하여 그 분양 대상 자격을 받거나 권리 구제를 획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비슷한 유사한 사례에서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소송을 통하여 분양 대상 자격을 의뢰인께 확보시켜드린 유익한 사례가 있으니, 유사한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이 사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하셔서 유익한 정보들 자주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